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래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00원을 돌파했고 85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단가에도 아직 만족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리플 코인은 여전히 낮은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던 것도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실망하고 아무래도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을 덜 올라갔다라는 것은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덜 올라갔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상승력이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에서 보시면 SEC라는 긴 터널을 이제 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SEC 건 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증명한 사람이었죠. 자, SEC 위원장을 임명하고 나서 SEC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했고,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리플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안겨주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긋지긋하지만 이 SEC 건이 언제 해소가 될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부분, 트럼프가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 리플 코인 오래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850원이라는 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 85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바로 뚫고 올리고 거래량까지 동원해서 끌어올린다,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850원에서 조금 더 횡보 라인을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기뻐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빠르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리플 코인이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에서 많이들 갖고 있으시거든요. 가만히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든지 장기적인 수익과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또한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 진입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무료로 같이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일봉상 보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플코인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정말 화날 일이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차트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도 많이 해드렸죠. 여기가 바로 1,000원대 라인이거든요.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했던 건 당연히 SEC라는 큰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 압박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SEC 미국 법원이 결정해줬습니다. 네 리플과 SEC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과태료는 이 정도로 부과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줬죠. 미국 법원에서 결론 냈는데 SEC가 재차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 여전히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희망은 조금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SEC가 함부로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SEC 위원장이 많이 압박했던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취임하게 되면 SEC 위원장 바로 해임하겠다. 공약을 걸었죠. 자, 이 공약이 실제로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11월 달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이죠. 12월 달 산타랠리 그리고 1월 달 취임 전까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말이죠.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플 당연히 그 기대감에 상승력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해스타인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넷을 재개하면서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비율로 갖고 가고 있는 확실한 시장의 유동성 자산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리플,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CBDC는 우리는 개발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부분을 두고 이 트럼프가 리플한테는 100% 호의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CBDC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다리기 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당연히 달러의 위협을 가하는 부분들은 전혀 만들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BDC 같은 경우는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와는 우호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리플 또한 CBDC는 뭐 워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연내 개발하겠다. 라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거. 더군다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던 부분이 두 가지 원장으로 나누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죠. 자, 리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업데이트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를 조금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개인용도 나와 있으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말인즉슨 이 기관용에서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국제 무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거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새롭게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우린 비축 자산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으시죠? 비트코인은 달러와 같은 동등한 입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가,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이 비트코인을 모두 들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많은 공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더욱더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때 리플 코인은 2.2달러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코인은 최초 1세대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어깨를 나란히 했던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많이 올랐지만 리플은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 속에서 상승하다가 또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리플이 좀 덜 떨어진 이야기로 판단되겠지만 리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 바로 이 리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의 은행들을 두는 리플의 도입 준비를 이미 끝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일본의 대형 은행인 SBI라는 은행은 이 리플 코인의 대주주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것 같게 리플을 이용해서 지금 이미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당연히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리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리플 코인, 솔라나와 리플은 ETF 신청을 하고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기대에 콜옵션을 걸었다. 자, 많은 운영사들이 이미 리플 ETF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IPO도 리플의 모멘텀 중에 하나고 ETF도 상승력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누구한테 승인을 해야 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왜? SEC랑 리플 이렇게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가 승인을 해줄 것인가?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운영사들은 ETF를 계속적으로 신청할까? 그 부분은 이 콜옵션, 이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SEC도 더 이상 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콜옵션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ETF라는 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나왔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노림수를 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간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ETF라는 거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ETF가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왜 이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에 해당할까? 고래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기 원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린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한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래를 이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래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되죠. 하지만 우리는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한다면 이 부분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리플 코인은 이 바닥에서 바닥 구간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SEC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를 했다는 건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었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리플의 고래들 또한 계속적인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차근차근 움직임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플 코인의 모멘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왜 니플 코인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이 모든 부분의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로 소통방 들어와서 같이 거래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 코인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몇 가지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플 코인이 이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스탁 사업이에요. 스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처럼 보유하고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고 대출 서비스까지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니플이 직접 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금융 토탈 서비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움직이면 그에 맞는 상승 모멘텀도 같이 작용한다는 거.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충분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한 CBDC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긴다.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 또한 이 CBDC를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통해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거래를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말씀을 드렸고요.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니플랩스가 주식에 상장을 한다.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에 상장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유동성 자금을 유입되기에는 충분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SEC 안의 길에 막혀 있었다. 근데 SEC가 이제 곧 끝난다. 해임한다. 사임한다. 이런 모멘텀들은 2025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그러니까 취직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모멘텀은 더욱더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거꾸로 올릴 수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이제부터 발휘가 될 것이다. 오늘 날짜로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다고 해서 아 이제 많이 올랐구나. 이제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초입 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이 바닥 박스권을 아직 돌파도 하지 못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 코인에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SEC 건의 움직임도 하나씩 체크해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통해 확실한 수익관을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번거로우시다면 아랫부분에 링크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소통방 들어올 거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